청소년 문화론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공부해 왔죠. 그러면서 청소년 문화라는 청소년이라는 게 결국은 과도기의 시기이고 그렇지만 독립된 인격체다. 청소년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했고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타일러의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런 이제 문화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여러 가지 그 강론상의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가 과연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 것이냐, 그 과제와 또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도 하나의 독립된 그리고 새로운 문화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상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청소년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영역별 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인데 우리가 역시 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됐죠.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문화의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확장의 관점에서 문화의 민주주의 여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어, 문화 민주주의 이렇게 용어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관점을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문화 접촉 그리고 문화 변용 또 문화 창조가 나오는데 이 청소년 문화는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의 민주주의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그런 문화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 과도기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느 기존의 어떤 문화의 어떤 양상에서 새로운 문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이제 과도기다. 청소년 문화가. 그랬을 때 이제 기성세대의 문화다. 그리고 지불 위의 문화다. 그리고 타인지향적 문화였다. 길들여진 문화였다. 사대주의적 문화였다. 이런 문화의 이 기존의 문화들이 이렇게 또래 집단의 문화다. 기성세대의 문화를 넘어서 또래 집단의 문화다. 이렇게 넘어가고 또 지불주의의 문화, 타인지향적 문화다. 이런 문화의 속성에서 주체적인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고 어, 저항의 문화다. 이게 길들여진 문화가 아니고 저항의 문화고 또 직접 참여 지향의 문화다. 그리고 사대주의적 문화가 아니라 좀 더 주체적이고 이상적인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 청소년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거죠. 그러려면 청소년 자체를 어, 뭐 성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소년이 문제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 또 청소년이 부모에 의지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다 이렇게도 봐도 안 된다고 했죠.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죠. 청소년 자체의 독특성은 있지만 특징은 있지만 어느 단계든 그 생애 주기적으로 보면 어느 세대든 다 약간의 이제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기는 유독 이제 좀 더 그게 독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전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죠. 그러나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화의 적극적 참여자이기도 하고 협력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조자이기도 하죠.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봤지만 청소년들이 상당한 이제 그 하나의 자기들의 참여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스스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청소년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세계는 급속도 시대입니다. 속도의 시대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대고, 미래 사회는 더욱더 빠른 시대죠. 우리가 AI 전까지는, AI 전까지는 그래도, 검색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 컴퓨터, 인터넷, 이런 어떤 기술 수단들이 나타나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AI라는 일종의 이제 그 기계는 결국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는 시대로 이렇게 진전됐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일단 그 속도가 중요하냐? 그 속도도 물론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산을 오르려면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속도만 높여서 간다면 그 산을 정상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엉뚱한 곳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서구 미래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문화상은 어느 이상향을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는 인류 문화라는 경우가 결국은 여러 기술 수단들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 이런 부분들은 목적으로서, 우리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어, 초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초현실의 시대라고 해서 그 이상한 이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문화를 그러한 어떤 문화를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바람직하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람직하다는 것은 뭔가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위법할 수도 있고요. 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법하고 부당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바람직함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과연 무엇이 바람직하느냐? 그러면 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소년 문화상, 자신을 긍정적으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타인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제 문화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자기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각한 거하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주체적으로 섰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공동사회를 건설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게 개인들의 집합체이자 그 이상이다. 사회를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이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동사회 건설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도가 되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본인의 청소년 문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 문화상이라는데
여러분 민주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헌법을 보면요. 여러분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공화라는 것은 군주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제가 아닌 민주 주인이 국민이라는 겁니다.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제가 아니고 선거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로 인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그런 절차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일종의 국가의 형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국가의 형태고요. 우리가 그 정부 형태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 형태라고 하면은 그 국민을 국민이 주었던 통치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 통치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 권력 배분의 문제가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는 우리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진 대통령 중심제이자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하면은 한번 국가의 형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정부의 형태는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우리 헌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리고 그 행복 추구권은 자기결정권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을 행복 추구권에서 끄집어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평등권을 내세우고 있고 자유 존중의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어요. 헌법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항상 아까 공동사회 건설의 주도자가 되고 그리고 협동 정신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정신들이 이 우리 체계,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이러한 이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세계관, 문화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제도들이 결국 인간으로서 귀결되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죠. 우리가 중요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나 급속의 미래 사회, 첨단 사회에서는 사회가 계속 그렇게 그 초연결 사회가 되고 초지능 사회가 되고 그리고 초현실적인 사회가 되고 초저지연성 그리고 그런 어떤 초융합의 시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존엄의 문제, 인간이 가치 있다는 문제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청소년은 갖는 게 좋겠다. 그것이 미래를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발전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직업 세계도 변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사회로 계속 가면서 직업의 역할도 상당히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늘 연구해서 그것을 새롭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배움은 계속 돼야 됩니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 배워야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깨어 있음에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첨단에 늦어지면 결국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환경에서, 이러한 생태계에서 살아나기 힘들죠. 국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민지화되고, 여러 가지 그 곤란을 일으키죠. 국제관계는, 국제관계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관계입니다. 국제관계는 이해관계가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문제에서도 늘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거기서 단순히 좋고 나쁨, 아니, 이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가치의 문제인데, 그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의 문제, 결국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실한 노력을 우리가 물질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어야 하겠죠. 이러한 이제 그 태도들을 우리가 문화로서, 특히 청소년기는 이러한 문화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문화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청소년 문화상을 가져야 될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20세기는 이 국가의 시대입니다. 19세기의 민족과 전통 문화를 가지고 어, 그래서 국가란 일종의 국민, 주권, 영토라는 나라,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버무려져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체제는 어,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19세기의 산물이죠. 근대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을 일종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의 다양한 문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문화 사회에서의 조화로운 통합, 조화로운 통합을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균형감 있는 문화를 가지려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문화 정체성과 다양한 외국의 여러 문화의 정체성과의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특히나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로 오는 그러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민족만 위한 이제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 민족과 또 나라만을 위한 국수주의가 아니고 균형감 있는 우리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력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죠. 우리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청소년 문화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 국제적인 감각, 이것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그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그 세계화된 추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향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종교 생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청소년 문화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 종교 생활, 뭐 자원봉사 활동, 이것은 하나의 이 출발점이죠. 단지 이것만을 통해서 그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 출발선에서 이러한 문화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청소년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영역별 과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포괄적으로는 인간 생태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다, 상황 속의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 상황 속의 청소년 문화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인간 생태학이 돼 있다. 인간의 모든 현상을 관련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건 사람과 환경, 환경과 환경 이런 이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모든 현상을 관련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인간 생태학적이라고 보는데 이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일방작용을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또 그 받은 쪽에서 반응한 쪽에서 반응한 만큼 또 새로운 그 영향을 주고 상호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변하겠죠. 그것이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하는 이제 사회 문화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 환경 여러 사회 환경 이렇게 이 생태적인 전체 생태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문화가 주체로서의 역량을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주체적인 역량을 이렇게 가진다는 것은 주도 본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피적이고 탐닉적이고 중독적인 부분을 자각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몰입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탐닉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몰입한다면 그 자각하지 못하죠. 본인이 중독됐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독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게 먼저 통찰하는 게 중요하죠.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그걸 알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자각을 하면 절제도 필요하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각을 해야지 절제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정을 보면 우리가 계속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정이 생각해 보면 농업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대가족이라는 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대가족은 우리가 조부부터 생각하면 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 만약 밑으로 가면 손자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고 그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는 익명화가 되고 또 개인화가 되죠. 더욱더. 그리고 도시에서는 그 근로자로서의 농부에서 근로자로서의 변경되면서 그 근로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일종의 노동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계속 핵가족화 됐고 그 핵가족도 이제는 이제 1인 가족 그리고 1인 가족 먼저 대양 가족이라고 해서 동호인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양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우리가 주는 역할은 가족 중심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가 기능을 하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 정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문명을 주고 첨단 기술로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아주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소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 중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여가 기능이고, 결국 쉼터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어요.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은 결국은 인간은 쉬는 존재다, 그 말이죠. 쉬어야지만 다른 에너지들이 또 나타난다. 그래서 여가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족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에 대해서 소모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또 있었어요. 일해야 되지.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새롭게 개선돼야 된다. 문화 활동 자체가 귀중한 시대로 이렇게 진전돼 가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학교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학교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블랙홀이 하나 있죠. 입시 위주의 형식적 문화, 입시 위주의 형식적 문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첨단 기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 기술을 배우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모델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요즘 교사나 청소년, 학생이나 서로 첨단 기술을 익히고 학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개방적 협업과 리더십을 촉진시키는 주체로서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학교의 역할이죠.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역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결국은 이 학업 스트레스, 과도한 학업의 현장에서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문화, 예술, 봉사, 방송, 학술, 스포츠, 동아리,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이 문화 활동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여가 기능, 정서 기능,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한말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학교 문화에서 우리도 봤지만, 이게 단순히 하나의 입시 공부에 찌들어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좀 그 학교 프로그램 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활동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교육 프로그램에 녹아놔야 되겠죠. 첨단 기술도 교육 프로그램에 녹여내서 배우고, 또 이러한 그 문화 활동도 교육 프로그램에 녹여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는 쪽에, 그리고 그 방향에서 학교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 환경을 좀 더 넓게 보면, 이러한 이제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은 역시 그 사회 환경 자체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어,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사회에,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들을 네트워킹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또 만들고 교육하고, 그리고 환경도 조성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공식적인 업무 담당자, 일종의 공적인 기관이 있는 것도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 담당케 하고, 거기에 아예 실무자를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렇게 조성해 주는 거, 결국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들이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어, 실질적으로 조성해 주는 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종의 조율자, 옹호자, 뭐 이런 이제 점검자, 조종자,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통합 사례 관리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어, 주체적 문화 향유를 위해서 공간을 지원할 때 청소년의 전용 문화시설 등을 확충한다든지 이게 약간 공적인 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실화에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네트워킹하고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역량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훈련하고 배출하는 것.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이 역량 있는 청소년 지도자라면 거의 통합 사례 관리사 같은 일종의 우리가 잘 말하면 여러 가지 제도도 알고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높은 청소년 지도자를 훈련하고 배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일까요? 그렇게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해서요. 문제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해서 한동안 꽤, 우리가, 유효했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빵을 주고 충분히 주면 그 충분성인데요. 그리고 충분히 주고 적절한 그 수단이 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성과 충분성을 이렇게 하면 그게 적정하다고 우리가 적절하다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결했죠 문제를. 근데 계속 또 내일은 모레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직업까지 가지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이 또 폐업합니다. 그래서 또 실업자가 되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해결됐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건 직접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거기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여기까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잘 됐다. 그러면 이것은 제공하는 쪽만의 일종의 모델입니다. 제공자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용자의 모델이 되려면 수용자 중심의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자가 어떤 능력을 함양하도록 마치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됐죠. 수용자가 그만큼 역량 강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랍니다. 임파워먼트가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능력을 함양시켜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강점 강화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구나. 일종의 장애자인데, 상당히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그쪽에 강점 강화를 해서, 그 잠재 능력과, 거기에 따른, 교육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잠재 능력을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창의성도 개발되고요. 진로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고양된 상태에서 그것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가면 직장 개념이 아니고 직장이 계속 바뀌더라도 직업으로서 나의 역량으로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갈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임파워먼트와 강점 강화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 필요한 보호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이제 알아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들을 잘 지지하게 되면 어, 그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죠, 청소년기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와 이게 서로 간의 그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회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역량 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역시 임파워먼트와 강점 강화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가지고 점검하고 그것을 조정해서 중복된 것은 좀 줄이고 누락된 것은 보충하고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청소년 문화의 발전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 잘하는 게 있죠. 사이버입니다. 사이버 영역에서의 이제 과제를 한번 보면 N세대 청소년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이 인터넷 중독, 뭐 성범죄, 사이버 불링, 짧아진 주의 집중력, 그리고 감소한 인기 쓰기 능력, 그리고 무모한 개인정보 공개, 이런 온갖 종류의 신체적, 지적, 윤리적 문제, 심지어는 이제 범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당면에 있죠. 이것은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히 이 비행적인 거고 또 범죄적인 거고 비윤리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과 가상의 이 공간이 융합된 초융합의 사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우리가 힘을 갖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런 시대에 우리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그것을 통제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첨단 산업 사회는 우리가 미처 제어하지 못한 영역들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온라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초연결사회, 초융합사회, 초현실사회라는 이 첨단 기술, 과학기술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청소년들이 신기술로 일종의 빠르게 흡수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까 말했던 단점들은 상당히 극소화하면서 또 장점은 키워주는 인파워먼트와 강점 강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이버 영역에서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교육 프로그램에 녹아내리게 해서 그걸 이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이러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청소년 문화 발전에 대한 이제 정책적 대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시적인 문제죠.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학제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과 또 퇴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 정책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거시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죠. 거시적 프로그램은 거시적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먼저 그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입장에서의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러한 이제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현재. 이 칸막이의 문제인데요. 보통 칸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서들이 계속 자기들의 칸막이를 계속 가지고 유기적 연계를 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는 거죠. 현재도 계속 있어요. 이게 관료제. 여러분 관료제는 베버가 일종의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문제는 이 서로 간의 부서 간의 협력이 잘 안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활동 중심의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 우리가 육성사업, 뭐 규제 훈육, 보호사업 이렇게 이분법적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야 되겠죠. 지지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주 썼던 용어는 지금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용어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육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죠. 요즘에 무슨 청소년을
이렇게 뭐 가축 다루듯이 육성합니까? 그리고 훈육도 요즘에 없어졌어요. 훈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기성세대들이 주고 이게 교육을 시킬 대상이라는 이런 대상화해서 훈육한다. 그런 개념, 그래서 과보호한다. 보호라는 용어도 요즘 잘 안 씁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이제 보호가 필요한 하다.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서 또 육성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육성하는 사업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훈육을 위해서는 또 규제하고 이렇게 이분법적 틀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청소년의 주체적이고 권리적인 입장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법적 체제를 전개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 예산을 증액해서 청소년 문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DB를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전을 확대해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내적 충실화를 위해서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잘 지도자를 잘, 어, 일종의 지도자들을 교육을 잘 통해서 청소년들과의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거고요. 문화 접근성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접근의 문제다. 이 접근을 잘 하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시설이 집이나 학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스톱 통합 서비스, 원루프 서비스, 원루프는 한 지붕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상담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원활한 이제 활동을 하게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처 간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들, 민간의 영역들이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제 접근이 용이하다. 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또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또 더 높은 단위에서 해야 되고 이게 잘 통합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제대로 된 문화 접근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이제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쪽도 확대를 해서 자원 연계라고 하죠. 그 자원을 연계해서 잘 지원하고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 문화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하자. 이것은 이제 약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의 접근성이 제대로 약하죠. 그래서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청소년 문화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고 또 청소년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주는 그 청소년들의 역량, 인파워먼트와 강점 강화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량, 일종의 통찰해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준 인파워먼트와 강점 강화하고 그 지역의 생태계도 결국은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접근성 네트워킹을 잘 강화하고 자원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방향으로 정책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해 왔고, 이게 거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문화 수업을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